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는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뱀 여러분들 이틀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준 온라인 강의를 런칭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매주 수요일 날은요, 미준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역시도 두 번째 강의를 제작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준 방송까지 쉬면서 보내드리는 미준 강의가 많은 분들의 투자 수익이 극대화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제가 비록 미준 정규 방송은 보내드리지 못했지만 두 가지의 참신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직 별다른 피드백은 잘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정말 오랫동안 미준 채널의 특징 하나는요, 컨텐츠 길이였습니다. 다른 미국 주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40분, 50분 이렇게 긴 영상들이 줄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준 파트너가 새롭게 합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준 쇼츠인데요. 이미 두 편이 올라갔죠. 미준에서는 좀처럼 만나볼 수 없는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루에 한 편씩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쇼츠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없었을 때보다는 괜찮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기를 바라며 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야심차게 새롭게 시작한 코너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 와이프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리즈의 제목은 미주은행입니다. 미주은행의 뜻은 뭐냐면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해서 행복하기의 약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자라는 말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데 끝나선 안 되겠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다양한 인생의 단면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하기 위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미주은행의 초기 컨텐츠는요, 노력의 배신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노력의 배신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 제목입니다. 주식 관련 책은 아니고요. 인생의 여러 가지 단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은 에세이 그리고 자기계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주은행이라는 이 새로운 코너의 의미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부합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미주은의 노력의 배신 책을 함께 읽어보는 순서를 마련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미주은 쇼츠 그리고 미주은행이라는 새로운 코너도요, 많은 분들께서 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4월 3일 내일은요,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문을 닫거든요. 그리고 마침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제가 미주은 멤버분들을 위한 짧은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미준 멤버분들을 만나 뵙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내일도 미준 방송은 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4월 2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4월 들어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녹색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 혼자서 빨간색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오일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 4월 초 들어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이란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오일 가격과 미국 증시의 방향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증시의 역사적 통계를 보면요,
1년 12달 중에 미국 증시의 성적이 가장 좋은 달이 4월 달입니다. 과연 올해도 이 역사적인 통계가 다시 한번 유효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양한 지수들이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나스닥 100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급등 추세는요. 첫 번째는 테크주, 그리고 테크주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대형주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만큼 최근에 가장 좋지 않았던 분야가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형주도 플러스 0.82%, S&P 500 0.75%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섹터별 성적이 나와 있는데 어제는 컨슈머 스테이플스, 필수 소비재죠.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는 모두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산업재 그리고 기술주가 가장 좋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4월 들어서 미국 증시가 힘을 내면서 시장의 폭이 조금 넓어졌겠죠. 26.24까지 올라왔네요. 자, 그래서 한동안 계속해서 떨어지던 시장 폭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단정 짓기는 어렵죠.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20일 이평선을 타면서 상승하던 빅스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24.53까지 떨어졌는데요. 물론 24라는 것은 낮은 빅스가 아닙니다. 적어도 20 아래까지는 떨어져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7이 지금 20일 이평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20일 이평선 단기적인 추세선을 뚫고 하향 돌파했다. 따라서 일단은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Fear and Greed 인덱스도 그렇죠. 지금 16까지 올라왔잖아요. 하지만 9까지 떨어졌던 Fear and Greed 인덱스가 16으로 올라온 것은 좋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극적인 공포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지금부터는 바닥을 찍고 미국 증시는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100% 확신해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S&P 500 차트입니다. 차트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메시지랑 같죠. 자, 일단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요. 여기 보시면 박스권의 하단이 뚫렸었잖아요. 그게 6,543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6,575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뚫렸던 박스권의 하단이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세 개의 이평선이 있는데 과연 이평선을 다시 상향 돌파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죠. 자, 여기 이평선을 보시면요. 6,622, 20일 이평선이고요. 6,641이 200일 이평선, 그리고 50일 이평선은 6,789입니다. 자, 이 세 개의 이평선을 뚫고 상향 돌파해야 완전한 상승세로의 전환이 확정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20일하고 200일 두 가지를 뚫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입니다. 오늘부터는 미주온 탑픽이 이제 두 개잖아요. 그래서 아마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모멘텀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가 지난 1개월 동안 항상 바라왔던 그 화면이죠. 가장 위쪽을 보시면 웨스턴 디지털이 가장 좋았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0.07%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는 샌디스크가 플러스 9.03%, 루멘텀 플러스 8.81, 마벨이 플러스 7.73%, 코히런트 플러스 4.03, 벌티프 플러스 3.51, 델 컴퓨터가 3.20%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G 버노바가 플러스 2.51, 셀레스티카 플러스 2.50, AAOI 플러스 2.08, TSMC 플러스 1.05, 엔비디아 플러스 0.77, 팔란티어도 0.14% 소폭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모두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죠. 코노코필립스가 마이너스 2.74, 샤니어 에너지 마이너스 2.79, EOG가 마이너스 2.87, 옥시덴탈이 4.26%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주는 언제쯤 이 에너지 종목 4개를 매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리 못해도 21 이평선 아래로 하향 돌파될 때까지는요. 해칭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에너지 가격이 이제 하락 추세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신호가 잡히면요. 그때 가서야 해칭을 정리할 예정이다. 어차피 해칭은요. 이거 가지고 뭐 많은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다음에 한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더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미준 타픽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요. 기업을 선정할 때는 똑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 얘기는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 그리고 기업의 펀디멘탈을 분석해서 제가 볼 때 가장 유망한 종목을 선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개의 포트폴리오는요. 한 가지 지표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모멘텀 그리고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이죠. 모멘텀 포트폴리오는요. 밸류에이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하더라도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고요. 하지만 미준 타픽 포트폴리오는 다르죠. 이거는 주가의 추세는 고려하지 않고요. 오로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투자 가치, 즉 펀더멘탈과 성장 스토리, 그리고 또 하나 감안하는 것은 역시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같은 성장주 위주로 우리가 후보 종목을 선정하고요. 여기에서 모멘텀이 뛰어나지만 조금 비싼 종목은 모멘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 따라서 성장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 그런 종목들은 타픽 포트폴리오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에는요. 주가가 가지고 있는 추세, 즉 모멘텀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트폴리오, 미준 타픽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미준 타픽 포트폴리오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멤버분들께는 이미 공유를 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어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일단 두 개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속해져 있는 기업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샌디스크죠. 샌디스크 어제 9.03% 올라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포트폴리오에만 들어가 있죠. MU가 8.88%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로 루멘텀이 또 보이죠. 루멘텀 역시 양쪽에 모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8.81%, 마벨도 마찬가지죠. 마벨도 7.73%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AMD는 앞에서는 보이지 않던 종목이죠. 지금 추세는 좋지 않으나 밸류에이션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3.33% 올라갔고요. 델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3.20, 알파벳이 플러스 2.80, 탈렌에너지 플러스 2.77, 셀레스티카 플러스 2.50,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2.18, 브로드컴 플러스 1.29, 메타 플러스 1.24, TSMC 플러스 1.05, 엔비디아 플러스 0.77,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0.2% 떨어지면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이번 메인 기사는 사실 시기적으로는 며칠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서야 이런 기사를 올리는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크 쪽에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이제라도 제가 이해한 바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에 앞서서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박진용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문의드릴 게 있어서 늦은 시간에 추가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구글의 터보 퀀트로 인해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엔비디아 등이 타격을 입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이에 관련해서 방송이나 멤버십에서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봐도 잘 모르겠어서 미주님의 해설을 들으면 이해가 쏙쏙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요, 기사를 읽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며칠간 좀 공부를 하고 제가 이해한 바를 조금, 저는 비전문가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저의 수준에 맞춰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구글 리서치가 발표한 터보 퀀트 알고리즘은요, 반도체 시장 그리고 특히 메모리 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저장 장치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구인의 언어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터보 퀀트가 뭔지 이거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죠? 챗봇 같은데 우리가 사용할 때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AI는요, 사용자와 대화를 나눌 때 앞선 대화의 맥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하는데 앞에 질문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랑은 굉장히 차원이 다르겠죠. 대화의 맥락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임시 저장 공간을요. 전문 용어로 KV 캐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캐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근데 KB 캐시는 AI의 단기 기억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I랑 이렇게 대화할 때 전에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하나의 기억 장치다. 그게 캐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AI랑 대화를 가볍게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하루에 몇 시간씩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질문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막 논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요. 이 기억 장치가 차지하는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너무나 많은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고대역폭 메모리를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SK 하이닉스 같은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업체들에게 엄청난 수요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하는 마이크론 주가가 약 4배나 1년간 상승한 거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가 복잡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단기 기억 장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HBM이 잘 팔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터보 퀀트는 뭐냐면요. 이 단기 기억 데이터를요. 기존보다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압축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AI의 답변 정확도는요. 거의 떨어뜨리지 않는 획기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자, 그러면 이 기술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 한동안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소프트웨어가 너무 똑똑해져서 메모리를 조금만 써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요. 6분의 1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따라서 예전에는 HBM이 잘 팔렸는데 이제 수요가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자, 기존에는 AI 모델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HBM 6개가 필요했다면 이제부터는 터보 퀀트 때문에 1개나 2개만 있어도 충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하드웨어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반도체 구매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터보 퀀트로 인해서 진짜로 메모리의 수요가 줄어들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물론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타격이 큽니다. 그 얘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요. 오히려 재번스의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재번스의 역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자원의 이용 효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그 자원의 전체 소비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증기기관이 굉장히 발전할 때 열 효율이 갑자기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석탄이 더 이상 팔리지 않으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석탄을 조금만 사용해도 증기기관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증기기관이요. 굉장히 여러 군데에 사용이 되기 시작됐다. 따라서 전체적인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이러한 역사가 있고요. 그게 바로 재번스의 역설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아주 비슷한 예가 2000년대 초에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H.264라는 영상 압축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처음에 발표됐을 때 똑같은 공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영상 압축 기술이 좋아지면요. 스토리지당 대역폭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공포가 시장을 덮쳤고요. 자, 그런데 실제 일어난 일은 반대였죠. 왜냐하면 영상 압축 기술이 좋아지면서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가 탄생했잖아요. 그 결과 스토리지 그리고 대역폭 수요는요. 예전보다 수백 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는요. AI의 대중화입니다.
AI를 돌리는 비용이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비싸서 AI를 도입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업 그리고 서비스가 AI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더 큰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메모리 효율이 좋아지면요. 개발자들은 그 여유 공간에 더 똑똑하고 더 거대한 AI를 집어넣으려 할 것입니다. 자, 결국 다시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메모리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델을 크게 만들고 싶은데 메모리가 모자라잖아요. 근데 메모리 효율이 좋아지면요. 결국은 점점 더 모델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온 디바이스의 AI 가속화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클라우드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안에서 아니면 안경 안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기기 안에 AI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십억 대의 기기에 고성능 메모리가 탑재될 수 있다. 자,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놓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보 퀀트의 영향을 받는 영역 그리고 받지 않는 영역이 따로 있다. 이 점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AI 서버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모델의 본체죠. 그리고 이 모델을 돌리는 동안, 답변하는 동안 잠깐 단기적인 메모리를 제공하는 메모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KV 캐시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저장 공간이 있죠. 이건 뭐냐면요. 원본 데이터 그리고 로그를 쌓아두는 창고인데요. 이거는 좀 휘발성이 없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SD 그리고 HDD 하드디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터보 퀀트가 직접 줄일 수 있는 것은요. 주로 KV 캐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메모리만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1번하고 3번, 즉 모델 자체의 거대한 가중치,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창고 전체의 수요를 없애는 기술은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터보 퀀트가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영역은요. AI 추론용 D램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저장해야 되는 원본 데이터, 영상, 로그, 체크포인트, 백업 데이터 이런 걸 없애는 기술이 아니란 얘기죠. 자, 따라서 스토리지 수요를 무너뜨리는 기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시게이트라든지 샌디스크 같은 종목은요. 사실상 억울하게 급락세를 맞이한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거의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게이트나 샌드디스크는요. 다른 메모리 반도체랑 동시에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준의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시장의 반응은 기술의 실체보다는 그냥 앞서 나간 공포에 가깝다. 따라서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터보 퀀트는 사실 아직 연구 단계의 논문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제작되는 것도 아니고 활용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오픈소스 코드 공개도요. 사실 2026년 2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의 공개도 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아직은 이렇게 밝혀진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루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빅테크들이 이미 유사한 압축 기술을 내부적으로 활용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 얘기는요. 새로운 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이미 반영된 트렌드를 논문 형태로 공개한 걸 수 있다. 따라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업계에서는 잘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물론 장기적으로는요. 한 가지 구조적인 리스크는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AI 추론 효율화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즉 AI 추론이 계속해서 효율성이 올라가면요. HBM처럼 프리미엄 가격을 받아오던 메모리 제품들의 가격 협상력은 물론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HBM이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러한 상황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단기적인 쇼크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변화 여부를 지켜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하락이요. 기술의 방향성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는 있었습니다. 촉매제가 있었죠. 하지만 시장이 그걸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그리고 지나치게 크게 가격에 반영했다.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정도의 뉴스는 아니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위즈온 멤버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는 각 기업들이 발표하는 실제 수요 노출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 변화 추세를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냉정하게 판단과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모멘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트렌드,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는요. 우리가 감히 앞서 나가기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모멘텀이 알려주는 길을 보면서 모멘텀이 우리한테 신호를 줄 겁니다. 과연 AI 추론이 얼마나 효율성이 높아지고 HBM이 더 이상 팔릴 가능성이 없다. 아니면 적어도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요. 주가의 흐름이 우리한테 신호를 던져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더빙 영상으로 준비된 내용은요. 과연 지금부터 미국 증시는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4월 들어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반등의 시작이다. 이제는 쭉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센티먼트 지표가 완전한 추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 이 전문가는요. 반등인지 함정인지 시장이 보내는 진짜 신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신호를 살펴봐야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제가 미리 예고드린 것처럼 내일 4월 3일은요.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문을 열지 않거든요. 미국 증시가 쉬는 날에는 미주온도 방송을 쉽니다. 그리고 내일은 특히 제 생일이라서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끽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돼야 제가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말 동안 즐겁고 생산적인 활동 즐기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큰 그림부터 이야기해보죠. 잭슨 스퀘어 캐피털의 매니징 파트너 앤드루 그레이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명확한 신호가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면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난 5주 동안은 계속 매도가 이어졌었죠. 네, 저는 이것이 작년 4월에 있었던 것과 같은 또 하나의 V자형 바닥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노이즈를 걷어내고 내부 신호와 기술적 레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해야 할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S&P 기준으로 약 65에서 75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제 이번 주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지수가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었죠. S&P는 아니었지만 거의 근접했고 다우, 나스닥, 러셀, 다우, 운송지수는 모두 조정 구간에 있었는데요. 이런 하락이 나올 때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멘토가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하락장에서 강한 종목을 찾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종목들은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 투자 수혜를 받는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코헤렌트와 루멘툼 같은 광학 트랜시버 기업들이죠. 최근에는 이들 종목에서 모멘텀이 일부 풀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는 매크로 리스크가 시장에 유입되면 이런 대표적인 섹터들이 먼저 조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정은 3주에서 4주 정도 지속되고 약 14% 정도 하락하는데 어제 기준 모멘텀 팩터는 약 12.5% 하락한 상태라 거의 그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는 데 관심이 있고 결국 가장 강한 기업들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상이며 기본적으로도 강한 펀더멘털을 가진 종목들입니다.
코헤렌트 웨이, 루멘툼은 올해 최고의 성과를 낸 종목들인데 실제로 올해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코헤렌트는 올해 35% 상승했고 루멘툼은 107% 상승했는데 이런 수익을 얻으셨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유하실 계획인가요? 네. 초헤렌트는 먼저 투자했던 종목이고 루멘툼은 아직 보유 기간이 12개월이 안 되어 장기 투자 수익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두 종목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유할 생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아무것도 본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와 2주 전 OFC 컨퍼런스를 보면 루빈 서버 렉에 많은 광학 부품이 들어가 있지만 당분간은 구리 기반도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루빈 울트라 이후 파인맨 제품으로 갈수록 서버 렉은 완전히 광학 기반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는 몇 년 뒤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미래 방향을 보고 투자하고 있으며 그 방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맞아요. 그 주에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 GTC도 이야기했지만 광학 관련 컨퍼런스도 많이 언급했죠.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요. OFC입니다. 네, 맞아요. 코헤렌트나 루멘툼 같은 기업들이 언급됐던 그 컨퍼런스였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 주목해야겠네요. 헬스케어는 어떤가요? 좋은 투자 영역인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시장은 처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하려는 반응을 보였고 채권 시장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2022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노동시장도 그때만큼 강하지 않고 통화 공급 증가율도 현재는 약 4.9%로 정상 수준입니다. 2021년에는 약 26.8%까지 올라갔었죠. 따라서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번 영향은 성장 측면에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중 목표를 가진 주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성장과 고용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화적인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채권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듀레이션을 늘렸고 주식 측면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섹터로 제약주를 선호합니다. 이 릴리를 오랫동안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고 머크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월요일에는 브리스톨 마이어스와 존슨앤존슨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늘 일라이 릴리의 체중 감량 약 뉴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긍정적인 뉴스였죠? FDA 승인 가능성이 이미 예상되었던 약이었고 주사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나 기존 주사제를 사용하다가 보다 자연스러운 생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경구용 GLP-1 치료제입니다. 릴리는 비만 치료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알츠하이머 치료도 진행 중이며 최근 인수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제약주이며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그만한 프리미엄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길렛도 보유하고 있으며 브리스톨 마이어스, 머크, 존슨앤존슨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RDITS, 유틸리티, 헬스케어 그리고 코헤렌트와 루멘툼 같은 종목들을 선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잭슨 스퀘어 캐피털의 앤드루 그레함이었습니다.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